네, 안녕하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의 윤성민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실 개원하는 게 이렇게 심리적으로 참 편하진 않으시죠? 아마 코로나19만 아니면은 오늘 같은 세미나도 웨비나로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모였을 텐데요. 이렇게 웨비나로 진행하는 것도 사실 코로나19 덕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코로나19 이후로 개원 환경이 조금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개원 15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개원 전략을 짠 노하우들을 좀 30분 동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원장님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원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참 고민들이 있어요. 그 고민이 무엇이 있으시죠? 일단 요즘 이렇게 선배님들 오늘도 만나실 텐데 선배님들 만나다 보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세요. 원장님들 이렇게 찾아오시면 다들 요즘 어려운데 왜 개원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있죠? 직원들 때문에 참 개원하면 힘들다. 내 맘처럼 안 된다. 그리고요, 정부 정책, 최근에도 맘모춤도 뭐 보험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병원들이 있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고객들이 정말 힘들다, 점점. 개원하면은 요즘 네이버 리뷰 평가도 있고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 고객들이 까칠하게 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 그리고요, 새롭게 뭔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진로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개원하려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에 제가 한번 다시 바꿔서 질문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볼까 해요. 첫 번째, 주위 병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선배님들이요. 그 얘기는 뭐죠? 이제 경쟁이 시작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쟁이 시작됐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 병원만의 고유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개원을 무지 많이 시켰는데요. 이런 차별화 컨텐츠를 만든 병원들은 확실히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럼 어떻게 그런 차별화 컨텐츠를 만드는지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 때문에 힘들다.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원장님들은 사실 전문가인데 경영자로는 이제 처음 길을 걸어야 돼요. 경영자라는 거는 결국 뭐죠?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이룬 구성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들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할 줄 알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도 아마 이건 두 번째 시간에 또 나눌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더욱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고객들은 점점 까칠해진다. 이 질문에는요, 제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가치를 주어서 소개를 받을 것인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결국 가치인데, 밸류인데요. 오늘 제가 아마 원장님들하고 이 밸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병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뽑는다면 결국 밸류가 될 거예요. 나의 밸류, 원장님의 가치, 병원의 가치를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냐, 이게 결국 핵심적인 말이 될 텐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개원에서 성공하는데 점점 힘들어진다. 개원 준비를 그럼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되냐. 오늘 이 세미나를 듣는 분들은, 원장님들은 그래도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저는 개원 준비를 보다 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밸류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시기인데요. 그 밸류를 만들어내는 데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오늘 개원하기 전까지 어떤 밸류를 원장님들이 또 만들어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아마존 회장님이죠. 제프 베조스 회장님이 한 말입니다. 전에는 시간의 30%를 훌륭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소비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알리는데 70%를 썼다면 새 시대, 지금은 그 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모든 의료 경영 환경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10년 전에 개원한 선배님들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알리는 것만 잘했으면 됐어요. 그쵸? 70% 알리는 것만 잘하면 병원이 잘 됐어요. 그런데 2, 3년 전부터 알리는 걸 잘했는데 안 되는 병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훌륭한 서비스 컨텐츠가 없는 병원들은 결국 또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로 새 시대에 도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서비스 컨텐츠를 우리가 정의하는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원장님들이 인사 잘하고 뭐 이런 걸 서비스로 인식을 해요. 근데 서비스는 그런 게 아니라요. 고객의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같이 얘기했죠. 그게 바로 서비스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린 게, 새 시대에는 열심히 원장님들은 서비스 컨텐츠만 잘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알려주죠? 과거에는 열심히 마케팅 회사한테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알려주는 거를 고객들이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프 베조스 회장님이 한 이 문장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케팅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첫날 개원했을 때 몇 명 올까요? 제가 이거를 매번 10년째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10년 전에 선배님들은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30명 올 것 같아요. 한 20명 올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다시 이 질문하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뭘까요? 1명 올 것 같습니다. 뭐 안 올 것 같습니다. 3명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실제 유방외과는 더 독특하죠. 고객의 우리가 레인지라고 하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내과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와줘야 돼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 병원을 모를 경우는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개원을 했는데 첫날 몇 명이나 올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개원한 병원,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병원들도 봤는데요. 정말 고객이 안 옵니다. 예,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병원은 정말 고객이 안 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고객이 안 온 다음에 저한테 와서 고객이 정말 이렇게 안 올 줄 몰랐는데 좀 어떻게 전략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원장님들이 계세요. 예,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니 이렇게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고객이 올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올 거라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지 과연 고객이 올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나 주위에 이제 동료를 만나다 보면은 옛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2021년 올해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도 되는 거와 부족하면 안 되는 걸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입지가 부족한데 잘 되는 유방외과가 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예, 이 대답에는 원장님들이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사례라면 입지와 상관없이 잘 되는 원장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거기에 전제 조건은 입지와 상관없는 뭔가 밸류를 갖췄을 때는 입지가 조금 부족해도 잘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입지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원장님이 밸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런 병원은 잘 될까요? 예, 그런 병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입지가 부족한데 잘 되는 병원이 있다? 예스입니다. 진료 실력이 없어도 잘 되는 병원이 있다. 어떨까요? 예, 아까 제가 제프 베조스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10년 전에는 알리는 것만 잘해도 됐다고. 실력이 없는데도 정말 잘 알려서 잘 된 병원도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뭐가 중요한다? 서비스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원장님들한테 개원을 한다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배우시라고 해요. 학회 가서, 모든 학회 가서 진료를 배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배우시라고 해요. 왜요? 점점 가치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객한테 불친절해도 잘 되는 병원이 있을까요? 이 대답은 거의 원장님들이 정답을 맞힐 것 같아요. 잘 되는 병원이 없습니다. 왜요? 보세요. 고객이 불편하면은, 고객이 불친절하면은 컴플레인이 나오고 당연히 안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그 병원은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 원장님들이 고객한테 친절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잘 되는 병원이 있을까요? 예,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원장님들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실제 마케팅이라는 게 원장님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막 온라인에 홍보하고 뭐 언론에 홍보하고 이런 걸 마케팅이라고 인식하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실제 마케팅이란 뭐냐? 고객이 아까 말한 밸류를 만들어내는 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인데요. 그러면 고객의 가치를 만들지 않고 잘 되는 병원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요, 아까 원장님들이 알고 있는 언론 홍보나 뭐 온라인 홍보를 안 하고 잘 되는 병원이 있을까요? 실제 병원의 90%는 온라인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되는 병원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 제가 아는 병원도 마케팅
마케팅을 안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정확히 하셔야죠. 홍보나 온라인 이런 광고를 안 하고 잘 되는 병원은 엄청 많다는 겁니다. 고객과 원장님들이 커뮤니케이션, 소통, 대화를 잘 하지 않고 잘 되는 병원이 있을까요? 없죠. 직원들 역량이 없어요. 역량이 너무 부족해요. 서비스도 못하고 직원들, 고객들 갖고 커뮤니케이션도 뭐 그런 병원들 잘 되는 병원 있을까요? 또 이것도 정확히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없죠. 직원들이 고객들한테 막 대할 때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 원장님들이 지금 제가 2021년도에 꼭 갖춰야 될 거, 안 갖춰야 될 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직도 대부분 원장님들이 개원할 때 입지가 막 중요하고 입지에 막 신경을 써, 입지만. 근데 앞만 좋은 입지를 잡아도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조금 부족한 입지를 잡아도 성공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 밑에 것들. 이거 안 갖추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아까요. 뭐요? 고객들한테 친절해야 되는 것들이요.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것들. 그리고 밸류, 고객 가치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개원 준비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원을 이제 15년을 했는데요. 15년 동안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해서 뽑은 게 6가지입니다. 첫째가 경영자지 않습니까? 경영자가 되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CEO로서 내가 어떤 병원을 만들 건가. 이게 비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차별화 컨텐츠가 필요해요. 오늘 만무tum 세미나인데 유방외과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주위에. 웬만큼 도시의 좋은 자리에는 다 있어요. 그럼 원장님들은 어떤 차별화로 다름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죠. 그리고 입지 영역이 있고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유방외과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고객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하겠죠. 마케팅 전략이요. 그리고요, 고객들이 왔을 때 충분히 좋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가 필요하고요. 이 6가지를 잘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점점 더 차별화 컨텐츠와 서비스가 개원할 때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요, 고객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바뀌는 구매 패턴에 의해서 더욱더 차별화된 컨텐츠와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개원한 병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에 차별화 컨텐츠와 서비스를 만든 병원들은요, 엄청난 빠른 성장을 했어요. 얼마나 빠른 성장을 했냐면요, 막 정말 3, 4개월 만에 막 2배로 성장한 병원까지 있어요. 왜요? 정말 놀랍게도 고객이 홍보를 해준 거예요. 차별화 컨텐츠를 경험하고 막 아파트 단지에 소문내고 고객들이 블로그 자기들이 남기고 자기들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차별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내가 뭐부터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세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개원한 후 고객이 병원에 오려면요, 우리가 4가지를 갖추면 됩니다. 첫째 뭐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병원 중에서 우리 병원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이유죠? 뭐 딱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는데 외과가, 유방외과가 4개 병원이 나와요. 그럼 소비자는 어쨌든 4개 중에 1개를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데 다 똑같아요. 네. 제가 유방외과 홈페이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이 강의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홈페이지 아직 못 봤어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이 차별화 콘텐츠를 만들려 하면 원장님들이 도대체 그러면 진료 똑같고 장비 똑같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차별화시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차별화 콘텐츠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기능적, 기술적 차별화가 아니라 이미지적, 그리고 원장님 자체, 인간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이미지적인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인드, 그리고 서비스 콘텐츠, 좀 더 다르게 고객들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바로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이 고객을 공감해야지만 그런 컨텐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원장님들하고 대화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면은 원장님들이 고객을 공감을 못하는, 현재 고객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치료를 해야 되는 고객을 공감하지 않거든요. 고객이 이런 심리니까 우리가 병원이 이런 걸 잘 제공해주고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해줘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라는 어떤 공감력이 떨어지면은 사실 컨텐츠를 잘 못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검색할 때 이제 병원을 개원했어요.
그럼 소비자들이 어쨌든 요즘은 검색을 하게 돼 있어요. 검색했을 때 원장님 병원이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되는데 이제 노출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출되는 컨텐츠가 뭐 해야 돼요? 가고 싶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들 이제 개원하면은 언론 홍보하는, 온라인 홍보하는 회사를 많이들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병원들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다 똑같아요. 마케팅 회사들이요. 컨텐츠들이요. 그러면 아까 홈페이지나 컨텐츠나 다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비자가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색했을 때 나오는 컨텐츠가 좀 더 차별화된 컨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원한 걸 알려야 되겠죠. 열심히. 예, 개원하면은 개원하고 첫 한자, 두 번째 한자, 뭐 100번째까지 오는 한자는 개원하고 3년, 5년 뒤에 한자하고 좀 다릅니다. 매우 귀한 한자예요. 심지어 여러 원장님들이 뭐 키워드나 이런 광고라고 돈을 지출하면서 더 많이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 한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초반에 노력을 해요. 매우 귀한 한자인데 그런 한 명 한 명 데려오는 게 귀한데 잘 데려오기 위해서 잘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병원에 방문했을 때요. 병원 마케팅의 핵심은 CRM입니다. CRM이 뭐예요? 결국 소개 고객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해야지 소개를 해주죠? 병원에 왔을 때 충분한 서비스를 경험했고 매우 만족을 해야지만 소개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럼 충분히 우리 병원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구글에서 우리가 제로 MOT라고 그래요. 뭐냐면 이제 고객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첫 번째 MOT 이전에 이제 제로 MOT가 있다는 거예요. 접점이 있다는 거죠. 고객 접점이. 제로 접점. 그게 뭐예요? 온라인에서 벌써 내가 가야 될 병원을 미리 확정해 놓는 거예요. 정해 놓은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병원을 한 5군데 가보고 아 내가 여기서 수술해야지 이런 결정을 예전에는 패턴을 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지인한테 물어봐서 어디 병원 가야지 하고 물어보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검색하면 잘 나와요. 그리고 네이버 리뷰 평가부터 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충분히 검색을 하고 미리 가야 될 병원을 확정해 놓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제로 MOT라고 그래요. 그런 고객 패턴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 병원 검색했을 때 첫 어떻게 소비자가 선택할 컨텐츠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는 항상 진실성을 담으라고 그럽니다. 고객이 병원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진실성이에요. 아, 이 의사가 정말 진실되는가? 아, 이 의사가 내 몸을 맡겨도 정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의사가 나를 잘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이 병원이 정말 좋은 분에게 나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 이게 매우 소비자 입장에서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 남기는 컨텐츠 보면 그런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 패턴에서 제로 MOT를 기억하세요. 개원하기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할지 한번 볼게요. 예전엔 제가 원장님들이 블로그 하신다고 그러면은 블로그 왜 하냐고 그랬어요. 왜요? 블로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요? 블로그 노출하는 네이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로직이라고 그래요. 그 로직이 예전에 어떻게 됐었죠? 리브라라고요. 오래된 블로그에 꾸준하게 올라오는 글들만 노출을 시켰어요. 네이버가.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회사가 꾸준하게 그냥 똑같은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하는 컨텐츠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뒤늦게 들어가서 좋은 컨텐츠를 남겨도 노출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네이버도 어때요? 좋은 글이 올라와야지만 네이버가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직을 계속 바꿉니다. 온라인 홍보회사는 그 로직을 또 차서 어떻게든 노출시키려고 할 거고요. 네이버의 목표는 좋은 컨텐츠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게 마지막 단계가 DIA라는 로직으로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로직의 기법이 있는데요. 이제 상위 노출하는 이제 여러 가지 DIA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은 뭐냐? 컨텐츠의 질입니다. 컨텐츠의 질을 보고 노출시키겠다는 거예요. 컨텐츠의 질을 그럼 어떻게 파악해요? 고객이 머문 시간이에요. 머문 시간. 이 글을.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은 정말 좋은 글을 제대로 잘 남기면요. 그 글은 소비자들이 봤는데 좋으니까 다 읽게 돼요. 근데 상업적으로 그냥 뭐 온라인 회사가 남긴 글 이런 건 고객이 3초 안에 나갑니다. 그럼 블로그 지수가 점점 깎이겠죠. 결국은 이제 원장님들이 개원 전에 어차피 열심히 공부한 학문들을 저는 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금은 제안을 드려요. 그러면 그 컨텐츠가 반년이던 이렇게 쌓이면요 병원에 되게 중요한
도구가 돼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장님들이 이제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님들이잖아요. 제가 참고를 드리면 좋은 컨텐츠를 남기는 작업을 해라.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요. 블로그 노출 기법이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방문한 후기성 댓글이 많이 노출됐는데요. 요즘 한번 쳐보세요. 그럼 후기성 댓글이 아니라 병원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또한 왜 그럴까요? 마케팅 행사들이 가짜 후기를 너무 많이 남기니까 그 네이버가 병원은 가급하면 고객 후기를 상위 노출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역은 계속 어떻게 될까요? 로직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뭘까요? 본질적인 건 원장님들이 반년이다 1년 동안 좋은 컨텐츠를 남기는 글은 암만 네이버가 바뀌어도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개원 전에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결국 이 MOT 이제 소개 고객을 창출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원장님들도 요즘 개원한 원장님들 말 많죠. 의료 쪽에도 최근에 말이 많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네이버 리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소비자들이 열심히 리뷰를 남기니까 때로는 그게 엄청나게 병원에 영향을 끼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은요 구매 패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물건 살 때 전부 어떻게 사시죠? 반드시 후기를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기를 검색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을 갈 때도 후기를 검색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구매 패턴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리뷰가 병원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리뷰를 어떻게 남길 거냐? 이것도 이제 전략이 되는 거예요. 병원을 개원했을 때 좋은 고객을 만났을 때 좋은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어떤 CRM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소비자들이 써주겠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써주기를 바라면 써줄까요? 아니죠. 뭔가 써줄 수 있게 그 데스크 접점에서나 원장님이 좀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후기가 또 들어와서 오히려 병원을 선택하는데 포지티브하게 작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실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왜 무엇을 준비할 거냐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이런 환경이 더 가속되겠죠. 왜요? 최근에 코로나 2년 동안 잘 되는 병원들 특징이 있습니다. 잘 되는 병원들 어떨까요? 잘 되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에서 충분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낸 병원들이 잘 돼요. 왜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요, 예전처럼 의료 쇼핑을 못 합니다. 불안하잖아요. 방문도 못 하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점점 어떻게 해야 되죠? 온라인에서 아까 제로에모트처럼 병원을 선택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색을 하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빨리 찾고요. 그 로직에서 최종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병원을 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부분이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우리 제로에모트에서 원장님들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제가 또 다시 물어볼게요. 왜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요? 왜 직원을 잘 뽑아야 돼요? 왜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왜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돼요? 왜 개원 홍보를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돼요? 왜 인테리어를 잘해야 돼요? 왜 고객 상담을 잘해야 돼요? 막 이런 질문에 답은 뭐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 모든 행동은요, 결국 딱 하나입니다. 밸류를 만들기 위해요. 왜요? 밸류를 만드셔야지 고객이요, 뭐를 낼 수 있어요? 돈을 지불하고요. 돈을 지불해야지만 병원이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비급여 가격을 원장님들이 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예, 급여 가격은 정부가 정하죠. 비급여 가격은 누가 정하죠? 다 배웠어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이 가격점이에요. 우리 비급여 가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모든 진료과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뭐 안과든 치과든 모든 진료과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니까 병원이 수익 만드는 게 어떨까요? 점점 어렵죠. 개원하면서 수익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밸류를 만들지 못하면은 병원 경영에 어려워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최근에 저가를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가격도 이제 오로지 강남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병원들을 제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데요. 실제 매출은 높아요. 근데 병원 가면 정말 힘들어요.
뭐예요? 수익이 없는 거예요. 병원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밸류를 만들지 못하는 병원은 저는 살아날 방법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원 전 단계에 그럼 무엇을 이제 하면 중요하냐, 이제 컨텐츠를 만들 때요. 그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브랜드 얘기를 못 드리는데, 브랜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병원은 이제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세 가지, 그게 뭐냐? 바로 전문성, 정직성, 안정성이에요. 소비자들이 당연히 내 몸을 맡기는데 이 병원이 나를 정말 잘 치료할지 전문성을 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원장님들 학회나 이런 웹이나 열심히 들으셔야죠. 모든 다니시면서. 그 다음 정직성이에요. 원장님이 참 좋은 의사라는 거를 알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편하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럼 나는 정직한 의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리죠? 고객 만날 때마다 저는 정직한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3년 전에 개원한 병원은요, 정말 지역봉사만 3년 내내 한 병원도 있어요. 왜요? 이 정직성을 소비자들한테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왔을까요? 당연히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개원 준비할 때 의료봉사도 많이 하시고 가치 있는 이런 정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원장님들이 치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치료의 가치. 맘모춤도 똑같지 않습니까? 원장님들이 맘모춤을 구입하는 이유도 뭐예요?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니까, 치료를 잘해서 좀 더 좋은 기계로, 더 가치 있는 기계로 소비자를 잘 치료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비자들을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사의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의료봉사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은 의사로서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일을 하시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영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의사들 경영을 15년을 가르쳐 줬는데요. 사실 15년 전에 이제 저희 MBA를 공부했던, 저희랑 같이 공부했던 원장님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 대부분 업계에서 다들 탑을 하고 있고 잘하고 계세요. 당연하겠죠. 경영을 알고 있는 의사와 경영을 모르는 의사는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들이 전문가로서 경영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케팅을 위한 어떤 블로그도 준비하고요.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당부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쟁의 법칙이 있습니다. 란치스트 법칙이라고 있어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 를 잡으려면요, 2의 n승배의 전력이 있어야지만 잡을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가끔 개원하는 원장님들이 미리 개원한 선배님들을 되게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 사실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선발주자는 벌써 고객을 잡고 있고요, 시장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2의 n승배를 내가 노력한다는 마음으로 개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꼭 이 법칙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꿈의 구장입니다. 원장님들이 내가 수술만 잘하면, 내가 진료만 잘하면 병원 잘 될 거야, 이런 착각, 좋은 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고객이 많이 올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는 순간부터 조직이 움직여야 돼요. 직원들이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직원 한 명 한 명이 고객 커뮤니케이션도 잘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정말 놀라운 게요, 되게 진료를 조금 못 하시는데 더 이런 걸 준비 잘한 원장님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꿈의 구장 오류입니다. 원장님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실 내가 부족한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잘 메꿔서 좋은 팀을 만들 거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초심자의 마음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지만 숙련자의 마음에는 그 가능성이 적다. 개원을 하셨는데요, 개원을 했을 때 실패하기도 저는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우리나라 현재 개원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장님들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초심자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초심자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겸손함과 내가 새롭게 만들겠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은 저는 성공적인 개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